최근 북한에 중국 백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코로나 감염자가 0명이라는 북한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백신 개발사들의 해킹을 시도했습니다. 국회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확인된 북한의 해킹 시도는 하루 평균 158만 건에 달할 정도이고, 이는 지난해보다 32%가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코로나 백신의 갈급함을 나타내는 방증입니다. 해킹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북한은 올 1월 코로나 백신을 받기 위해 비정부 국제기구인 세계백신연합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가비는 개발도상국들의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성구매 공약 메커니즘을 운영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수혜 대상인 92개 저소득 국가 중 86개국이 백신 신청서를 냈고, 이 중 북한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백신 예결을 펼치던 중국은 북한에 자국산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이나 캄보디아에 자국 백신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처럼 북한에도 같은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이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고위급 간부가 중국산 주사제를 맞고 숨지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난 19일 데일리 NK 내부 고위 소식통은 최근 심장질환과 고혈압 증상으로 휴직을 하고 있던 이 고위급 간부는 특별히 자국산이 아닌 중국산 코카르 복실라제를 투여받고 이달 초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정일 시대부터 경제 부분에서 당의 신임을 받았던 고위급 간부였기에 김정은 위원장은 격노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나라의 인재를 잃었다고 슬퍼하며 평양의 주요 병원에서 중국산 의약품을 싹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 자체 개발을 위해 들여온 백신 샘플 중 중국산 백신은 분석 및 연구에서도 제외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평양 주요 병원조차 의약품 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조사를 계기로 북한 내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지원받아도 보관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백신을 수송 보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WHO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세계적인 대응 표본이 되며 코로나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진단검사 성과를 분석한 미국 보건당국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5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개발, 승인, 사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4월 한국의 전략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한국의 경험은 차후의 사안을 고려할 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까닭에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관련한 언론 보도와 한국 정부가 공개한 정보를 검토했다고 보고서 작성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FDA는 국가마다 다른 접근법이 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이 보고서에서는 새로 나타나는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접근법이 미국에서 채택될 수 있거나 돼야 하는지는 권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접근법이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얻은 교훈에 바탕을 둔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메르스 사태를 겪은 뒤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쏟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한국 정부가 전염병 진단 기술의 상업적 이용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적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부터 전염병 진단검사 기술에 거의 27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업체들이 전염병 진단기기를 빨리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었다고 보고서는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입법부가 2015년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관계당국이 비상사태 시 감염 확진자 및 의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진단검사 기술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이 한국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힘을 발휘한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은 작년 1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만들었고 질병관리청은 민간 업체들과 접촉해
진단키트 개발을 독려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개발업체에 구매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적 위험을 줄였지만 당시 미국 정부는 이런 전략을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민간 업체들의 진단검사 기기에 대한 연구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점도 긴급사용 허가를 줄인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신용카드 거래 정보, CCTV 등을 통해 대규모 감염자 추적 프로그램을 시행한 점도 칭찬했습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영업 중단 조치, 효과적인 소통 전략 등이 한국의 코로나19 억제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효과적인 대응 때문일까요? 블룸버그가 매달 집계하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서 한국이 5위로 상승했습니다. 블룸버그가 25일 발표한 5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 53개국 가운데 5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한국의 순위는 4월보다 한 단계 올랐고 이 순위가 처음 집계된 작년 11월에 4위로 집계된 뒤 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5.4%로 하위권이지만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총 희생자는 38명으로 10번째로 적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 건수는 34건으로 평가 대상 국가 중 12번째로 적었습니다. 블룸버그는 매달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코로나19 치명률, 인구 100만 명당 희생자, 봉쇄 강도, 경제 성장률 전망 등의 항목을 집계해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내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달 순위를 발표하며 한국 국민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침을 잘 따른다고 언급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서 10위권 대부분이 민주주의 국가라며 코로나19 억제는 높은 수준의 신뢰와 사회적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민이 당국의 지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봉쇄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한국은 2020년 대부분이 그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달 한국의 다른 국가들의 코로나19 회복력 순위를 보면 뉴질랜드가 2위에서 1위로 올라섰고 지난달 1위였던 싱가포르는 2위로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홍콩과 시행하려던 항공여행 정상화 조치인 트래블 버블을 연기했습니다. 호주와 이스라엘은 각각 3위와 4위를 유지했습니다. 10위권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약진한 점도 눈에 띕니다. 핀란드는 서울보다 3계단 오른 6위에 자리했고 노르웨이 7위, 덴마크 8위로 지난달보다 각각 8계단, 6계단 상승했습니다. 또 중국은 3단계 오른 9위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른 영국은 11위로 7계단이나 올랐고 미국은 13위로 4계단 상승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함께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되던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14위로 7계단이나 밀려났고 대만 15위로 10계단 하락했으며 베트남은 23위로 12계단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부 지역에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연장했습니다. 대만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수백 명으로 늘면서 보건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후반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대처가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입증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